예, 저번에 이렇게 바운서 스크립트 오버슛 느낌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정정 좀 할게요. 이 바운서 스크립트 이름이 좀 틀린 게 있어서 수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원래 제가 바운스라는 원래 단어가 예, 이가 들어가는지라 좀 헷갈렸습니다. 원래 바운서 스크립트는 이가 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지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예, 일단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이 바운서 스크립트에 바로 이 오버슛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운스백.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역시 이제 오버슛 플러스와 같이, 뭐랄까, 주의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키프레임의 가속 감속, easy out, easy in, easy. 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역시 이제 선택 같은 거를 우리가 옵션을 잡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거 한꺼번에 다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이용한다까지 했었죠. 자, 다음 단계 설명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바닥에 튕겨서 떨어지는 느낌. 자, 이게 바운스입니다. 이거를 오버슛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걸 바운스라고 해요. 자, 실제 오버슛 느낌은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특히 밸류 그래프요. 밸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띱니다. 밸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떼요. 자, 실제 제가 이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애니메이션 적용돼 있는 이스프레션이 적용돼 있는 자, 그래프 모양의 아이콘을 활성화시켜 준 후에 그래프 에디터까지 활성화시켜 준 후에 그래프를 밸류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면 지금 그래프가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목표값의 수치보다 플러스 값 그리고 마이너스 값.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표값을 도달하는 형태. 이걸 오버슛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이게 목표값보다 더 오버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딪힘의 느낌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일까를 좀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래프 에디터를 활성화시켜 주고요. 익스프레션이 걸려있는 옵션을 10개요. 단축키는 자, W 옆에 있는 E 2번입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아이콘 중에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처럼 생긴 거 있죠? 자, 이거를 자, 포스트 익스프레션 그래프라 그래요. 자, 활성화시켜 주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이걸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죠. 자, 이런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비슷하게 좀 그려놨나요? 자, 실제 오버슛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건 밸류 그래프입니다. 오버슛 느낌은 더 플러스 값으로 오버가 되고, 예. 마이너스 값으로 오버되는 반면에, 목표치보다 더 플러스 값으로 오버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바운스 값은 그렇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자동화 시키느냐를 이제 진행을 하죠. 자, 지금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제가 실제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적용한 거 좀 취소할게요. 취소하는 방법은 자, 지금 뭐 스크립트를 적용하면 익스프레션이 걸리죠. 자, 취소하는 방법은 저번에는 우리가 Alt 누르고 스탑워치를 클릭을 해서 취소를 했다면 자, 이 방법도 있고요. 자, 컨트롤 Z에서 언두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익스프레션 옵션이 열려 있다면 여기 등호 모양 있죠. 등호 모양. 여기다 대고 Alt 누르고 클릭을 해도 취소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다 취소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 펫 컨트롤 패널에 걸려있는 이 옵션도 다 지우셔야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운스백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걸어준 애니메이션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운서 스크립트의 프로퍼티 옵션을 포지션을 바꿔준 후에 자, 애니메이션 형태를 바운스백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바운스 잇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자, 벌써 적용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프도 보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해보면 한 번 더 플레이. 이렇게 바닥에 튕기는 듯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옵션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써먹겠죠. 자, 이제 옵션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미리 메모해 놓은 것도 좀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을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일단
바운스백이라는 뭘 의미하냐면 튀어서 되돌아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갈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엘라스티시티라는 옵션이 보이죠? 자, 엘라스티시티. 자, 이건 뭐냐면 탄성이라는 뜻이에요. 탄성, 탄력, 탄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제가 또 매뉴얼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탄력, 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탄성은 뭐가 가지느냐? 바로 애니메이션 건, 지금 같은 경우 이 솔리드가 가지고 있어서 색깔도 제가 글씨하고 같이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탄성은 이 물체가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가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탄성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볼링공 같은 경우에 바닥에 튕겼을 때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겠죠. 뭐 탄성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공이나 이런 공, 농구공 이런 것들은 탄성이 있으니까 더 많이 튀겠죠. 그걸 조절하는 옵션이 바로 이 엘라스티시티예요. 자, 실제 이 값을 올리게 되면 탄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 90까지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되는 걸 보면 그래프도 실시간으로 변하죠.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할게요. 더 오래 이렇게 튕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탄성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자, 아주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자, 그래프도 변합니다. 탄성이 뭐 거의 뭐 10은 너무 과했나요? 아이고, 10은 너무 과했군요. 한 30 줄게요. 자, 볼까요? 탄성이 한번 프리뷰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탄성이 거의 없어서 튕기다 말죠. 뭐 쇳덩이 떨어지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비티는 뭐냐? 제가 이 그래비티 설명을 위해서 탄성을 좀 어느 정도 좀 줄게요. 한 70 정도 주고 자, 그리고 비교하겠습니다. 탄성을 70 정도 주고 나서의 애니메이션을 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뭔가 물체가 떨어지고 점점 멈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게 맞습니다. 이 중력에 해당하는 것 바로 그래비티입니다. 이걸 실제 한번 올리기 전에 우리가 엘라스티시티 옵션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탄성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다시 튀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다가 중력값을 좀 주면 어떨까요? 탄성이 아무리 들어가도 중력값이 강하면 아무래도 좀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덜 튀겠죠. 그죠? 자, 볼까요? 프리뷰를 한번 걸어주고요. 자, 한번 보죠. 아까 옵션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예, 이 그래비티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자, 조금 올려줘 볼게요. 자, 입력하는 방법을 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줘볼게요. 들어가죠. 훨씬 덜 튀죠. 그리고 빨리 멈춥니다. 좀 더 올려볼까요? 그래비티 좀 올려볼게요. 90까지 올려보죠. 자, 다시 프리뷰 한번 걸어보죠. 예,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실제 중력 값이 크면 클수록, 자, 중력 값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예,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중력이 아래쪽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제가 이제 설명을 빠뜨렸는데 좀 추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가장 이 바운스백 옵션이 기본 값일 때, 뭐, 엘라스티시티가 50일 때 뭐 이렇게 뭐 바닥에서 텅텅텅 튕깁니다. 튕기는데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 게, 지금 기본 옵션 값에서 제가 이 엘라스티시티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올린다? 라고 한다면, 탄성이 좀 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멈추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보이죠? 멈추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계속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값을 좀 우리가 쓴다. 뭐 현재 같이 멈추지 않는 애니메이션 줄 때는 뭐 필요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뭐 그래비티하고 뭐 적절히 조합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비티와 뭐 이따가 배우는 맥스 바운스를 조절하지 않는 이상 엘라스티시티는 100 이하로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100 이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0 한 5 줘볼까요? 뭐 그래비티를 더 올리게 되면 물론 좀 멈추긴 합니다만 그래비티가 51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를 보면 자, 그래프에서 벌써 보이겠지만 이게요. 뭐
한번 뛰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예, 점점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아마 실험 여러분들 하고 계실 텐데 재밌습니다. 그렇죠?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기본값 특히 이제 그래비티 같은 옵션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면 이 엘라스티시티는 100 이하로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뭐 저는 한 70 정도 잡죠. 자, 계속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맥스 바운시스라는 항목이 있죠. 이게 현재 10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바닥에 통통통통통 튕기다가 결국 멈추는데 맥스 바운스는 뭐냐면 일단 자, 키프레임이 끝나고 나서 몇 번을 더 튀기할 것이냐의 횟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번 정도 튀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맥스 바운스를 한 3 잡아볼게요. 3 잡아보면 처음에 키프레임 때문에 한번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튀는 횟수부터 이제 세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오. 제가 이제 횟수 제한을 줬죠. 횟수 제한 줬습니다. 3번밖에 안 튑니다. 근데 물리 현상을 보면 원래 이 정도 탄성 값이라면 더 바닥에서 더 몇 번 더 튕겼다가 멈춰야만 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횟수 제한 때문에 더 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바운스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횟수를 입력해서 쓰시는 걸 또 권장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충분하게 한 15, 물론 뭐 15번 튀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입력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그래비티 엘라스티시티를 좀 설정을 했다면 좀 여유 있게 맥스 바운스를 좀 설정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옵션까지 다 설명을 다 드렸네요. 자, 보시죠? 부딪힘 횟수. 제가 지금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프의 형태까지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예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한 게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일단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바운스 스크립트를 보시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알겠는데 이 셀렉티드라는 항목이 있죠. 요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예제를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꼭 우리가 포지션과 스케일, 로테이션에만 오버샷, 바운스백을 주란 법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셀렉티드라는 목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요. 뭐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솔리드에 뭘 줬냐면 이 디렉셔널 블러를 좀 줬어요. 디렉셔널 블러를 애니메이션 줬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애니메이션 줬죠. 자, 실제 제가 한번 뭐 키를 걸어 놨습니다. 제가 뭐 옵션이 좀 잡혀 있긴 한데 좀 취소를 좀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디렉셔널 블러를 줘서 블러가 이렇게 돌아가게 애니메이션 줬어요. 따지고 들면 이 지금 블러는요, 포지션도 스케일도 로테이션도 아닙니다.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버션 느낌이나 아이고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 좀 수정 좀 할게요. 오버션 느낌이나 자, 오버션 느낌이나 이 바운스백 느낌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셀렉티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뭐 방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디렉셔널 블러에 지금 키를 걸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버션 느낌을 잡을 옵션, 키가 잡힌 옵션을 이렇게 선택해뒀어요. 선택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프로퍼티 항목에서 selected, 즉 선택되어 있다는 뜻인 옵션을 선택해주고요. 내고 싶은 느낌을 선택해주고 나서 바운스 it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제가 아까 이제 키가 잡힌 디렉션을 선택했죠. 자, 이 키가 잡힌 옵션에 오버션 느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죠? 자, 다른 옵션도, 예를 들어서 이 바운스백도 들어갑니다. 실제 한번 해보면, 옵션 잡혀 있죠. 자, 키 옵션 선택했습니다. 제가 디렉션 선택했어요. 미리 선택된 옵션을 바운스백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자, 이쪽도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죠. 자, 이런 옵션.
자, 우리가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이 아닌 옵션에 오버슛 그리고 바운스백을 잡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셀렉티드라는 항목이에요. 자, 뭐 이런 걸 응용하면 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패스 위에 글씨를 올려놓고 지금 뭘 잡아놨냐면 마진 옵션 가지고 이런 어떤 패스 마스크의 모양을 따라가는 이런 애니메이션 잡아놨어요. 자, 우리가 이거 할 줄 모른다면 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텍스트 애니메이트 옵션에 패스 옵션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런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퍼스트 마진. 자, 이런 옵션에 키가 들어갔죠. 이거는 포지션도 로테이션도 스케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도 우리가 이제 셀렉티드라는 옵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버션 느낌을 잡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 바운스백도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보면 자, 이게 착하게 잘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죠? 퉁퉁 부딪히는 느낌.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셀렉티드 옵션이란 얘기예요. 재밌죠? 자, 이 셀렉티드 옵션까지 여러분들 잘 활용하신다면 응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간단하게 제가 또 예제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뭘 만들어 놨냐면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 텐데 자, 화살표가 꽝 하고 박히는 거. 자, 보이시죠? 이거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바운서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진행 한번 해보죠. 자,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일단 자, 적용되어 있는 키는 다 지울게요. 싹 다 지우고요. 키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이 스크립트의 익스프레션도 지우고 처음부터 진행을 하죠. 제가 미리 마스크로 화살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이 화살표의 이 끝 지점으로 맞춰줘야 여기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포지션을 제가 키를 잡아서 한 1초 동안 키를 잡을게요. 화면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게. 자, 그리고 여기 키를 제 애니메이션 추정해서요. 약간 꽝 박히는 느낌으로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도도 좀 1초로 너무 길어서 한 0.5초 정도를 줄이면 이게 날아와서 꽝 박히거든요. 꽝 박힙니다. 그러면 우리 꽝 박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박히고 나서 이게 화살이라고 치면 더러러러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자, 그런 애니메이션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로테이션의 키를 잡는데요. 뭐 간단하게 일단은 애니메이션이 도착하는 시점에는 0도로 딱 멈출 거고요. 딱 한 프레임 정도 제가 딱 1도만 돌릴게요. 1도. 뭐 티도 안 납니다. 1도만 돌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뭘 잡느냐? 이 로테이션에 이 오버슛 느낌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로테이션의 키를 잡았죠. 로테이션 이렇게 선택해주고 자, 한번 바운스 잇을 눌러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버슛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약간 흔들립니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우리가 뭐 화살 박힐 때 어떤 느낌 아시죠? 떵 부딪히고 더더더더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앰플리튜드, 이 진폭도 좀 많이 줄게요. 그리고 흔들림의 횟수도 뭐 한 12번. 그리고 디케이, 감사가 일어나는 시간도 조금 좀 뭐 여유 있게 좀 길게 끌어가게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시켜보면 동. 실감 나죠? 네? 그럴싸하죠? 자,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고요. 이제 모든 옵션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응용할 만한 예제 같은 거를 하나 좀 만들어서 간단한 예제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